해당 자료는 병사공파 자료는 저희 기관에 이제 수집이 돼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정리하고 현재까지 보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사춘원 이 중자 관자 이 분의 어떤 그 생애와 간직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향후 발표에서는 약간 존칭은 생략하고 그냥 바로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크게 머리말에서 자료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자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중관의 가계와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중관의 관직 활동을 살펴볼 건데 그 남아있는 자료 즉 임명장이 크게 세 시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숙종 시기, 경종 시기, 영조 시기로 나뉠 수 있어서 세 시기로 나누어서 한번 이중관의 관직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발표를 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그 이중관이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가 제일 먼저입니다. 기존에 학계에서 이 이중관이라는 인물이 소개가 잘 안 되어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이중관을 좀 알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발표를 준비하게 됐고요. 대략적으로 일단 살펴보면 이중관은 일단은 정치적으로는 소론입니다. 소론인데 좀 더 내부적으로는 소론 온건파입니다. 그래서 숙종, 경종, 그다음에 영조를 충실히 보필한 세 왕을 보필한 신하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워낙 이 이중관이란 분이 강직한 성품이고 또 능력이 좀 특출나셔가지고 그 특히 외관 그 외임직을 할 때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됐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분이 이제 그 경종하고 영조 때는 좀 약간 당쟁이 좀 심했던 격화됐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주로 활동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인물을 연구하다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우리 기관에 기탁되어 있는 병사공파 종가 자료와 그다음에 그 관찬사를 중심으로 이번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자료 소개는 이제 앞서 그 한국학 호남진흥원 자료교육부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중관 관련 자료가 한 65점 정도 됩니다. 일단은 직접적으로는 그 관직 생활을 하면서 그 발급받은 임명장이 59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관직 내력을 기록한 일기가 있습니다. 사춘원공 일기초라는 책이 한 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주 목사 재임 시에 이제 작성했던 진양상정이라는 어떤 절목도 있고, 그다음에 관직 내역과 생애를 되짚어 볼 수 있는 행적이 또 한 권이 남아 있습니다. 한 책이. 그밖에 이중관이 이제 과거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떤 책문이나 이런 과거 시험 답안지를 작성하기 위해 썼던 것들이 그 사춘원공 책문 사집이라는 어떤 책으로 남아 있고요. 또 이중관의 시문집 및 사춘헌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중관과 그 자녀들이 주고받은 관찰들을 모아놓은 관찰첩인 가서라는 책도 한 권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이제 65점 정도 되는 자료가 있어서 충분히 이중관에 대한 생애와 관직 활동을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주요 자료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그 고신이라고 해서 이제 조선시대 그 관리 임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홍패, 그 다음에 다른 임명장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임명장들을 보면 그 이중관이 첫 관직 생활을 했던 것이 참봉이었습니다. 공릉참봉 그 임명장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관직이 진주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진주 목사까지 그 자료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과거 시험에 이중관은 문과 대과에 합격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생원시 합격 증서나 그 문과 대과 합격 증서까지 같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서학적으로 좀 더 보자면 해당 자료에는 좀 희소성이 높은 그런 영지라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관이
관직 생활을 했을 때가 경종 때였거든요. 근데 경종이 대리청정이라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발급한 문서가 영지라는 문서인데, 이 영지 문서는 워낙 조선시대에 대리청정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료는 많이 나오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자료도 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이제 탕평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발급됐던 뭐 유지라는 그런 문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적으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로 제가 살펴볼 자료인데요. 사춘원공 일기초라는 일기입니다. 이게 1719년부터 1731년까지의 관직 일기인데 필사본이고 한 40장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엄청 자세한 건 아니고 그냥 일자 그다음에 바로 이제 내용이 간단하게 되어 있는 형태여 가지고 대략적인 어떤 관직 상황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로 내용은 이제 이중관이 언관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국왕에게 올린 그런 계문이라고 글 작성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해당 자료는 이제 직접 쓴 친필로 일단 추정은 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면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더 가전자 중에 살펴볼 거는 사춘원공 행적이라는 그 행적입니다. 이중관 생애의 어떤 생애와 관력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기록한 연보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필사본이고 한 3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관력은 당연히 있고 사소한 조그만 소소한 일화 같은 것도 적혀 있고, 그다음에 묘표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묘지명 같은 것도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료는 앞서 살펴본 일기초와 다르게 후손이 자료를 정리하고 작성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제가 이제 2차 사료인 관찬 사료가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중관으로 검색을 해보면 900여 건이 넘는 기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그 생애와 관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먼저 살펴볼 게 가계와 생애입니다. 이중관의 가계는 효령대군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효령대군의 12세손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발표해 주신 이란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란에 쭉 직계로 내려오다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중관이 있습니다. 이중관의 부친이 이하령이고요. 그 다음에 조부가 이제 약간 여기 보면은 이경한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중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행적이나 일기초에서 보면은 주로 연관이 많이 맺고 있는 분은 이경환하고 혼인을 맺은 대구서씨 서광리의 여식과 이게 조모인데 이 조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중관은 청송심씨 이제 심상찬의 여식과 이제 결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슬하에 많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중관의 생애를 간략하게 연보 형식으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관은 자가 국빈이고 호가 사춘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친은 이하령이고 모친은 이제 함양오씨인데요. 1647년에 한성부 연화방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살, 그러니까 출생하고 보니까 그 조모인 대구서 씨하고 종조부들이 보니까 출생하고 나서 너무 영특하고, 그래서 이제 학문의 길로 이제 인도했다고 그 행적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7살 때는 동각 이현이라는 분에 이제 그 입문해가지고 공부를 했고요. 8살짜리는 몽어정 서문중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대구서 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주 방문을 해가지고 이중관을 많이 총애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10살 때에는 이제 조인수라는 분과 조상호라는 분한테 이제 학문을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17살 때 심상찬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1세부터 25세 때는
명제 윤증을 찾아뵈서 좀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26세 때는 이제 사마시에 합격을 합니다. 생원 진사시에 합격을 하고요. 그다음에 36세 때에 먼저 첫 관직인 공릉참복에 제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정호라는 인물한테 이제 탄핵을 받아가지고 영광으로 다시 낙향을 합니다. 그다음에 46세에 이제 대과에 다시 급제를 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관직생을 하다가 이제 59세에 이제 부임지였던 진주목에서 진주 목사 그 업무를 보다가 그곳에서 이제 별세를 하십니다. 이중간에 이제 학문 계통을 보면요, 보통 여기서 보면 이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7살 때 이현이라는 분한테 이제 가서 학문을 배우는데, 이 이현은 원래 서울 출신이긴 했지만 문인이면서 또 관료였습니다. 조금 그 재주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최석정이라는 사람의 추천으로 관직도 역임했고, 그 다음에 일본 통신사에 이제 제술관으로 이제 차출돼 가지고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은 조상우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이경석이라는 그 학자의 제자이기도 하고, 이분도 이제 문과 급제를 했고 이제 이조 좌랑이라는 관직까지 역임을 했는데, 이분도 이제 정치적으로는 소론입니다.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인수라는 분은 박세채 제자이기도 하고, 이분은 특별히 관직에 나가지 않고 이제 학문에만 정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분이 그 같은 문중 집안 사람이었던 서문중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대구서씨 쪽 집안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문과 급제를 했고 숙종 시기에 영의정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약간 책도 많이 내가지고 여러 책들도 이제 저술로 남긴 분이고, 이분도 이제 정치적으로는 소론이어서 이런 약간 학문적 계통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관계를 다시 한번 제가 그 행적이라든지 일기, 그다음에 관찬사를 통해 살펴보면 주로 이제 같이 어울렸던 분이 오명항, 그다음에 조태혁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유생으로서 공부할 때 그 4명이서 항상 뭉쳐 다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이 조성명의 집이 그 서울 청교 근처여가지고 만든 문회라는 어떤 조직을 만드는데, 그래서 청교사 갑인회, 갑인년에 다 출생을 해가지고 청교사 갑인회를 조직해가지고 같이 이제 과거 공부를 준비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시 때 이제 합격을 하는데, 그때 이제 같이 합격하신 분이 이정재라는 사람과 이제 심상정인데, 이 두 분은 이제 나중에 이중관이 관직 생활을 할 때 다시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정치계에서는 이광자, 최석항, 조태구, 박문수, 심공, 김상규 같은 사람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데, 네, 잠시만요. 네. 앞서 이제 가계를 보면 이 집안은 이제 일단은 그 효령대군의 전주시 효령대구 집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구 서씨도 같이 있다 보니까 있고, 그 다음에 스승이나 그 친구 관계도 다 그렇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소론 계열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관직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중관이 관직 활동할 때는 좀 당쟁이 조금 격화되던 시기여가지고 어느 당파에 있는지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숙종 말기여가지고 노론과 서론이 첨예하게 이제 정치적인 대립을 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이중관이 생애와 가계를 보면 이제 집안 자체와 이제 주변이 다 소론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이중관은 소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숙종 시기는 이제 이중관이 얼마 많이 있지 못합니다. 주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시기고, 그 초입사니까 관직을 처음 진입하는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이제 이중관이 사마시에 합격하고 받은 합격 증서인 100패이고요. 이쪽은 이제 대과 급제하고 받은 이제 홍패인데요.
이중관은 이제 과거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692년과 94년, 98년에 각각 시험을 치렀는데 초시까지는 합격을 하고 이제 복시에서는 이제 낙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99년에 드디어 이제 사마시 생원 2등 11위로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성균관에 들어가게 됐고요. 성균관 이제 유생 시절에 이제 과거 시험을 많이 봤는데 워낙 그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많은 유생들이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시기가 또 윤중이라는 그 인물과 관련이 또 있는데 그 성균관 유생들이 숙종에게 윤중을 불러들여가지고 국정에 참여시키라는 그러한 상소 활동을 많이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도 이제 이중관도 적극 참여해가지고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정호로부터 이제 탄핵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대과 준비에 매진을 하게 되고 1719년에 증광시에서 이제 병과 제4인으로 급제를 하게 됩니다. 숙종 때 관직을 처음 하게 되는데 원래 대과급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관리 생활을 하게 되는데 성균관 유생들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릉참봉에 제수가 되는데요. 제수되자마자 이제 바로 부임을 하지 못하고 이 노론계였던 대사원 정호의 탄핵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공릉참봉을 부임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낙향을 하게 되는, 정치의 뜻을 잃고 이제 낙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기에 자기의 모친이나 조모까지 대구서씨까지 함께 이제 별세해가지고 더 이상 정치적인 뜻이 없어서 영광군으로 이제 낙향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영광군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제 집안 사람에서 특히 이제 종조부하고 장인이 아까 그 청송심 씨였는데 이 장인이 원래 영유현령이라고 저기 평안도 쪽에 현령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중관이 이 평안도까지 가가지고 이 장인을 만나고 또 이 종조부들의 어떤 권유와 이 타이름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문과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서 살펴본 문과에 이제 대과에 급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문과에 급제하고 난 뒤에 이제 첫 관직이 공릉참봉 이외에는 가주서라는 직책을 받게 되고요. 곧 다시 또 임시직인 군직에 임명이 되는데 이게 당시 이제 공릉참봉에 임명되면서 발급된 임명장이고요. 이쪽은 이제 여기 임시직 군직으로 이제 가면서 발급된 임명장인데 이게 영지라고 되어 있어서 대리청정기 경종이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대리청정 시기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숙종 시기까지는 이제 주로 과거 시험에 매진했기 때문에 딱히 숙종과의 관계는 많지 않은데 경종부터는 이제 많은 이제 유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경종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중관에게는 관료에 있어서 어떤 성장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일단은 승문원, 외교문서를 다루는 승문원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2년 사이에 불과 이제 정 7품까지 9품에서 7품까지 막 뛰어 올라갑니다. 그만큼 능력을 인정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원도 찰방에 제수가 되는데 당시 승문원 도제조였던 최석항이 아직 승문원에서 할 일이 많다고 해가지고 다시 국왕에게 문의드려 다시 건의를 해가지고 다시 승문원으로 돌아오게끔 해서 제원도 찰방에 관련된 임명장은 있지만 실제로 부임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부여하는 건 자여도 찰방에 제수가 돼서 부임을 하는데요. 자여도 찰방에 부임하고 나서는 그 일기와 행적에 보면은 안동과 의성에 그 시험 참시관으로 참석을 합니다. 이때 경상도 관찰사였던 이정재, 그 사마시 같이 합격한 동문이었던 이정재와 이제 교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자여도 찰방을 있으면서 그 역을 잘 관리했다라고 이제 그 잘 다스렸다는 평판이 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전라도 도사로 이제 제수가 되는데, 당시에 전라도 도사로 제수됐을 때 김일경이라는 소론 급진파가 있었습니다. 김일경의 탄핵을 받습니다. 사유는 이중관이 본향이 영광이기 때문에 전라도인데, 전라도 도사로 재임을 하게 되면 이 도사라는 직책이 과거 시험을 많이 주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위배된다라고 해가지고 탄핵을 해가지고 이 이중관이 자기가 일단 그냥 관직을 파직도 안 당하고 여기 피험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물러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최석항이 다시 관직을 부여해 주기를 요청을 해가지고 충청도 도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도사로 됐다가 이제 탄핵을 받고 다시 이제 충청도 도사로 여기 되는데요. 근데 이제 충청도 도사로 됐는데 다시 또 여기서 탄핵을 받습니다. 같은 김일경과 같은 유봉이라는 그 정치인으로부터 탄핵을 받아서 이 도사직도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호조 판사였던 조태역이라는 분의 신원 활동으로 다시 관직에 들어서는데, 이 조태역이라는 사람은 그 이중관이 어린 시절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조태역은. 그래서 이제 조태역이 당시 호조 판서로 있어가지고 신원 활동을 국왕에게 건의해가지고 다시 예조 자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원부 지평과 장령에 제수가 되는데, 보통 저희가 조선시대 3사라고 해가지고 사원부, 홍문관, 사관원 같은 경우는 언관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국왕에게 계속해서 이제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그런 관리직인데, 그때 이제 사원부 지평과 장령이라는 언관으로서 이제 임명을 받습니다. 이때 이 서론 급진파와 대립이 좀 격화됩니다.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경종이 좀 너무 병약해가지고 그 숙종의 후계를 받기가 좀 힘든 상황이어서 노론 측에서는 경종을 대신해서 영조를 다시 세우려고 했고, 소론 측에서는 경종을 계속해서 왕위를 지키려고 많이 격화됐다가 경종이 즉위하면서 노론이 실각하고 소론이 다시 집권한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신임사화라고 해서 그 김일경, 아까 제시된 김일경, 유봉이 이런 소론 급진파에서 그 노론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연인군도 같이 몰아내고자 목호룡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고변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이민옥사라는 정치적 사건이 있는데, 그걸 계기로 같은 소론 안에서도 소론 온건파와 소론 급진파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중관은 소론 온건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조를 좀 지키고자 했던 사람이었고요. 소론 급진파가 앞서 탄핵을 했던 김일경, 유봉이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경종이 있었을 시기에 이중관은 언관으로서 그 반대쪽인 소론 급진파와 대립을 좀 격화해서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이쪽 반대파로부터 많은 미움을 사게 됩니다. 주로 이제 언관으로서 한 2개월, 2달 정도 언관을 지냈는데, 이중관이 워낙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시기에. 그래서 먼저 사원부 관리 비리 적발과 풍기 단속을 해가지고 전 전라감사 유명홍을 그 비리를 적발했고요. 신계현령 이영수의 비리도 적발하고, 김만영이라는 사람은 관리인데 화폐를 불법으로 제조해가지고 유통했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적발해서 파직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론, 정치적 세력, 노론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었고요. 세 번째는 경종에 대한 시해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해가지고 이런 건의를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소론 급진파를 탄핵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일경 일파가 이중관의 어떤 건의로 대거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2개월 동안에 이제 언관으로서 사원부 장년까지 지낸 그 이중관이 1724년에 세제 시강원 필선이라는 관직에 제수가 됐는데, 이 세제 시강원은 그 왕세자, 그러니까 동궁인 다음 후보자가 되는 왕을 가르치는 그런 기구입니다. 원래는 세자 시강원인데 그 당시에 세제 영조가 동생이었기 때문에 세제 시강원이라고 되어 있었고, 거기에 사품직인 필선에 제수가 돼서 영조하고 이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조와 같이 서연을 통해 가지고 그 서로 스승과 제자 관계가 되면서 같이 유대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중관이 계속 그 필선을 하고 있는 와중에 유필원이라는 그런 유생이 약간 상소를 계속 올려가지고 이중관을 탄핵하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많다, 비판을 많이 했고요. 그 상황을 본 이중관이 스스로 이제 물러나면서 이제 필선에서는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중관의 약간 이 앞에서 이 상소가 좀 잘못됐다라고 다른 관직에 있는 관리들이 신원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신원 활동을 했지만 다시 복귀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조시기인데요. 영조시기는 이제 이중관의 관료로서의 전성기입니다. 주로 이제 고신을 보면 먼저 이제 영조가 즉위했을 때 이중관은 안변부사로 제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관으로서 이제 안변부사가 제수가 돼서 거기서 관리로서 이제 그 고을을 잘 다스리는데요. 그때 이제 영조가 즉위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다시 노론이 집권을 하게 되고, 소론 온건파를 좀 공격해가지고 다 그 당시에 있던 조태구라든지 최석항, 조태혁 이런 정치적 인물들이 다시 파직을 당하고, 같이 연대되어 있던 이중관도 안변부사로 부임제에 있을 때 파직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이제 낙향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다시 정미황국이라는 정치적 사건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영조가 탕평책의 일환으로 다시 노론을 물리치고 소론을 다시 등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정미황국의 상황에 따라서 이중관이 사관원 헌납에 다시 제수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유지라는 건데, 영조가 직접 이중관에게, 그 영광에 낙향되어 있던 이중관에게 이 문서를 보내가지고 빨리 올라오라, 와서 관직에 사관 헌납이라는 관직에 임하라는 유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미황국을 계기로 이중관은 다시 정계 그 관리로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영조는 이중관을 시종신이라고 해가지고 곁에 두고 계속 있게 돼서 주로 이중관은 승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승정원에서 승지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하는 게 동부승지를 시작으로 해서 좌부승지, 좌승지, 우승지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영조 시기에는 주로 외관으로, 그러니까 밖에 지방관으로 가지 않으면 주로 승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노론 쪽이었던 민진원과 정우가 유배를 가 있는데, 유배 관련해서 영조와의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파직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중간에 어떤 파직이 또 있게 되자 다른 정치가였던 조태혁이라든지 김동필, 이정재가 신원 활동을 하게 돼서 다시금 파직까지는 아니고 다시 관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신난이라고 2인자의 난이 이 시기에 갑자기 발발하게 되거든요. 이 무신난 이후에 병조 참지가 되고 또 병조 참의까지 돼서 병권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730년에 경주 부윤에 제수가 됩니다. 지금의 경주 지역인데요. 그쪽에 부윤으로 제수를 하게 되는데 이중관이 가장 열심히 또 외관 다스렸던 게 바로 이 경주 부윤 재임식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폐단을 많이 고쳤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런 걸 진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주부에 있는 백성들도 생사당이라는 어떤 사당을 건립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추모하려고 하는 그런 그거를 기리고자 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경상도 암행어사가 있었는데 경상도 암행어사 이읍이라는 사람이 서계라는 보고서에서 경주부윤 이중관의 어떤 포상을 건의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경주부윤으로서 이중관이 그 고을을 잘 다스렸다고 그걸 증명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또 이중관은 장례원 판결사나 좌부승지, 우부승지 등을 역임했다가 마지막으로 1732년에 진주목사를 제수받고 진주목으로 부임지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중관은 마지막 관직인데요. 당시 진주에는 거듭된 흉년과 홍수로 인해 가지고 고을이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중관이 좀 과로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원래 이중관이 조금 가래병이라고 해가지고 지병이 좀 있었는데 이게 좀 과로와 같이 겹치다 보니 이게 좀 악화돼서 이제 진주 목사를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별세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이게 이중관이 진주 목사를 하면서 발급했던 이제 절목이라는 문서인데요. 이 절목에는 당시 황폐화되었던 그 고을에 있는 사정이 잘 담겨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문서입니다. 그러고 이제 이런 걸 관련해서 당시에 이 진주 지역에 자연재해가 심해가지고 나라로부터 감진어사라는 어사가 파견됐는데요. 감진어사 이종백이 상황을 살펴보고 다시 영조에게 보고를 하면서 진주 목사인 이중관이 구유를 잘하고 잘 정비했다라고 다시 한번 포상을 건의하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제 발표를 마치게 되는데요. 매진말은 이제 발표문에 보면 마지막에 57페이지의 매진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인데요. 이중관은 노론과 소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18세기 초에 활약한 인물이고요. 왕실의 후손이자 경종과 영조를 보필한 충신이었고 또 영조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중관이라는 인물이 학계에 널리 알려지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